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간밤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60불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목표 470불 이제 트라이 하러 가는 중인데요. 어젯밤에도 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우버와 손을 잡고 2027년부터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하는 이 세계 최대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테슬라의 위협이 될지 오늘 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전망이고, 그리고 또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노이즈가 나오고 있냐면, 옵티머스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대량 양산이 아니라 로봇 공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피규어 AI, 이 CEO가 또 말을 해가지고 노이즈가 또 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팩트 위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FSD와 옵티머스로 제2의 성장축을 세우는 중인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은 확률로 테슬라 460불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상방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밤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라디오 듣듯이 좀 차분하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크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반영해 나가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크로 분위기가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한국에 왔죠. 그래서 테슬라가 매크로 호재가 나와주면은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직전 정고점 470분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주 주주총회 기점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력들의 포지션 구축 현황을 보면 풋옵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 420불에 풋옵션 벽이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선이 단단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반대로 콜옵션은 어떠냐면 콜옵션 계약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또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죠. 그래서 10월 31일 만기를 기준으로 또 최고 수량을 찍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불에 지금 계약수가 2만 개 넘게 찍혀 있고요. 그리고 470불에 계약수 또 2만 개 넘게 찍혀 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이 500불에 계약수가 4만 개 넘게 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은 좀 단단하게 420불에 닫혀 있고요. 상방은 좀 열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고래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상방을 세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 장 열리기 2시간 전에 업데이트되는 이런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11월 6일 주총을 앞두고 한 번은 이 매크로 이벤트를 이용해서 좀 흔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목요일 FOMC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풋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도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쉽게 가지 않고 조금은 이거를 이용해서 흔들지 않겠냐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 충분히 500달러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중장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옵션 장기물이 500달러에 엄청나게 베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다들 잊고 계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 유의미한 매수 수량, 제가 여기에다가 테슬라 주가와
매수 수량을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이거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2020년이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테슬라에게 있어 전기차에 의한 첫 번째 구조적인 성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5년 9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250만 주를 약 395달러 정도에서 집중 매수를 했는데요. 과거 일론의 행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론이 왜 매수를 했냐 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에 의한 테슬라 두 번째 성장이 터지기 직전을 앞두고 이때 산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 따끈따끈하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 무려 800불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800불이라는 거는 완전히 거의 처음이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아주 강세론자들이 아니죠. 근데도 800불을 내비쳤습니다. 대폭 상향 수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46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갭 차이가 그러니까 애널들의 평균 목표 주가 TP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과거에 테슬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창 잘 나갔을 때 당시는 적게는 140불, 많게는 200불 가까이 이 갭 차이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100불도 채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엔비디아와 우버가 손을 잡고 로보택시를 이제 발전시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로보택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언제? 2027년부터 10만 대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테슬라가 2026년에 100만 대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10배 차이죠. 게임 끝이에요. 2027년에 10만 대 목표로 한다는 애들이랑 2026년에 100만 대 목표로 하는 회사의 차이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 최근에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고요. 테슬라가 2달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회색, 그리고 웨이모가 파란색이에요. 웨이모가 한참 전에 시작을 했죠. 이제 이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한 격차가 여러분들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자, 웨이모 못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운행 대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테슬라 분기 FSD 주행 마일은 1.5 빌리언 마일입니다. 그러면 웨이모의 분기 주행 마일은 어떠냐? 0.026 빌리언 마일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 무려 50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빠른 확장성은 어디서 기인한 거냐? 자,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이 FSD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방식의 전환이 있었던 건데요. 자, 2022년 당시 테슬라는 큰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자율주행 AI를 발전시키려면 수많은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 있어도요, 실제 도로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학습하지 못하면 완전 자율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자체를 얻으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려야 이걸 얻을 수 있죠. 즉, 차를 많이 팔아야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도 어땠죠? 금리가 급격히 오르던 시기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가 줄었고요. 소비자들은 차를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차 살 때
현금 100%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죠. 뭐 거의 다 할부 하잖아요. 이 할부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기 때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테슬라가 전략적인 이 의사결정을 해요. 어떤 의사결정이냐면 바로 가격 인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경영 악화의 신호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지만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자율 인상으로 줄어드는 수요를 가격 인하로 상쇄하면서도 자, 테슬라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 에비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높은 에비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하를 하지만 감당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즉, 경쟁사보다 훨씬 효율적인 제조 구조와 수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인데요. 당시에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0% 마진으로도 차를 팔 수가 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AI 학습의 원료인 주행 데이터를 이거를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행 데이터를 사들인 거죠. 그래서 가격 인하 자체는 일종의 데이터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이후에 테슬라는 엄청난 속도로 실제 도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주행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자 FSD의 성능도 폭발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AI는 결국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생명인데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확대를 통해서 그걸 가장 빨리 달성을 한 거죠. 즉,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AI 혁신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 투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수익성을 잠시 희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술 격차를 만들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이 이제 2025년, 2026년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맞아 떨어진 거죠. 테슬라는요, 아시다시피 제조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당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또 뜯어보면요, 좀 유심히 뜯어보면 가격 인하 시점과 AI 인프라 투자 시점, 그리고 FSD 발전 시점이 거의 완벽하게 순차적으로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자, 속도전에서 남들이 못 따라올 만큼 앞서가게 된 이유. 이게 바로 이 전략적인 데이터 중심 투자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실 가격 인하하고 이게 투자였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하지만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곧 도래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라이센싱 피라고 하죠. 이 피는 더 비싸지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미래다라는 거고요. 일례로 애플이 2년 걸렸는데요. 안전이 훨씬 중요한 자율주행인 FSD는 이제 투자 시점부터 4년째니까 합리적인 시점이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이즈가 나오고 있냐면 피규어 AI CEO가 이 사람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GTC죠. 엔비디아가 매년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팅 기술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이 사람 피규어 AI CEO가 와서 발표를 했어요. 브렛 에드캅이라는 사람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만드는 거, 대량 양산하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려운 문제는 일반 로봇 공학을 해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대량 양산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양산 그거 별거 아니다. 진정한 휴머노이드는 대량 양산이 아니라 로봇 공학이다. 이런 류의 말을 한 거죠. 근데 말을 좀 세게 했습니다. 어떻게 세게 했냐면 휴머노이드로 대량 양산하는 거는 최고의 속임수고 업계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한 건데요.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대척점에 있는 말을 한 거죠. 사실 저는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그다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공학이 중요하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 하나 투자 받아가지고 회사 세우고 벤처 캐피탈 투자해가지고 어디 매각하거나 IPO 이후에 상장하고 매각 수순을 밟은 기업가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펀딩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이 업계의 1위가 되는데요.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은 펀딩 받으면 엑싯을 한다라는 겁니다. 목표와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VC, 벤처 캐피탈 장사, 한탕 장사를 해먹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이 연쇄 창업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핫한 업계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편승하는 패스트 팔로워인 건데요. 뭐 이 사람의 행보도 행보고요. 사실 이 사람의 주특기가 펀딩과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피규어 AI CEO긴 하지만요. 단 한 번도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계를 엄청나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설계와 대량 양산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해버리면 결국은 대량 양산을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설계는 머릿속의 얘기인 거고요. 이 머릿속의 일이 현실로 실행의 영역이 바로 제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설계와 제조가 다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해결했으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이 제조를 설계나 소프트웨어 쪽보다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조 역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정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대량 양산을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그리고 대량 양산을 성공해서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공장에서 수율 잡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시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량 양산 수율 잡기가 누구나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 밤에 이런 노이즈가 나왔지만요. 사실 노이즈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테슬라는 계속 이런 노이즈에 시달릴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석이 좀 잘 되어 있으셔야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어느덧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니까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들 결국은 소화하고 왜 앞으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테슬라 관련해서 좀 판단이 안 되고 내가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 받아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신청 링크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타점 요거 선택을 하시면요. 좀 더 디테일한 타점들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은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것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남기시면 되고요. 제가 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이 신청하시는 것도 시간 1분도 안 걸립니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좀 이 트랩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FOMC 회의도 그렇고요.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전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테슬라 수량 늘려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수익률보다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튼 이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로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인데요. 뭐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 빠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고요. 뭐 제2의 엔비디아라든지 제2의 팔란티어 이런 끼가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템베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내 계좌를 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 지나고 있는데 테슬라 지금 주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비만 잘 넘기면 되거든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